대북 전단을 방치했다며 우리 정부를 맹 비난했던 북한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2019년에 국방백서에서 적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근데 이제 북한의 담화에는 적은 역시 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군사도발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냐, 말의 어떤 험악한 말로 그냥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이냐, 그것이 판명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연일 이게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걸 시작점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판문점 합의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단이죠. 전단을 이제 계속 이제 살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합의에는 분명히 그것을 금지하는 걸로 이제 합의가 돼 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약한 고리를 김여정이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많은 단체장들이 여기에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한국을 압박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김여정의 위상을 내부적으로 강화하려는 그런 목적도 안에 있다. 특히나 이제 노동신문 같은 경우는 내국인들이 읽는 신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지향하는 거라 그러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동원했을 수 있을 텐데, 북한 신문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김여정의 위상을 강화할 목적도 이 안에 깔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위상 강화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평론가님, 또 하나 이제 속뜻으로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게 결국에는 군사 도발의 어떤 전초전 이런 거 아니냐 해석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최근 들어서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를 했지만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응수를 하지 않은 건 북미 대화 이후에 두 가지, 그러니까 북한이 ICBM을 한다거나 혹은 SLBM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북한이 상황 관리에서 지금까지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미국도 바로 즉시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외교적인 또는 군사적인 상황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지금 SLBM이나 ICBM을 시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장 중요한 지금 기로인데, 지금 연 사흘간 대남 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없어요. 보통은 한 번에 담화하고 우리 쪽 반응을 보고 한 며칠 후에 한다거나 또 이틀 연속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왜 이럴까 했다가 사흘째 지금 담화합니다. 그런 상황 이후부터 이제 이 대북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건 SLBM이나 ICBM을 지금 시험을 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하기에는 이 명분이 없다. 즉 지금 그러니까 이 삐라, 그렇죠, 삐라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이 남한이 판문점 회담의 이 실현, 그러니까 판문점 회담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런 군사 도발.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 담화 이틀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부터 봐라, 접경 지역에서의 우리도 1년에 도발을 하겠다,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명분 쌓기로 바로 이런 지금 담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보면은 첫 담화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북한이 혹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 대화를 재개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뭐 해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또 뭐 이런 표현 좀 어렵지만 헛된 꿈이다, 뭐 이런 거부감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 아니겠냐,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변호사님. 우리 정부를 굉장히 압박하는 것은 뭔가 이 거대 여당이 들어섰을 때 뭔가 북한이 노리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어떤 거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예를 들면 지난 국회에서는 만약에 여당이 이거를 만들고 싶어도 야당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을 거고, 그러면 우리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공수처하고 선거법 통과되는 것처럼 그 어떤 지난한 시간을 거쳐야 통과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77석이에요. 뭐 정의당까지 뭐 이렇게 하면 180도 다 넘어가는 거죠. 지금 아무래도 여권의 우호적인 정당들 다 하면 단독으로도 177석이고,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저 국회법에 국회 선진화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우회해서 통과시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의석수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야당이 방해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막기는 어렵거든요. 예전처럼 그런 물리적 충돌 없이도 여당은 이걸 단독으로 정의당이나 예를 들면 몇 석 이렇게 해서 통과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국회 상황을 보면
북한이 원하는 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걸 시작하는 건 아니겠냐. 5월 말 국회 개헌에 맞춰서. 라는 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흐름들이 저는 굉장히 좀 보기가 좋지 않다. 왜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대북전단의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금지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생각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통일부한테 하나 묻고 싶은 거 있습니다. 대북전단이 북에서 싫어한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의 일부 인사들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건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왜 지금 하는 거죠? 지난 국회에서 뭘 했던 거죠? 뭘 했고, 뭐 하고, 이 대북전단이 정말 지금 살포 금지법을 만들어서 막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위급한 것이라면, 지난 국회에서도 이 대북전단 가지고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 뭐 하시다가 지금 북한에서 만들어라 하니까 갑자기 4시간 만에 만들겠습니다 하는 이 흐름은 뭐죠? 왜 하필 지금인 거죠? 지금 당장 필요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북에서 이걸 요구해서 하는 건가요? 전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평론가님, 이번에 네. 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요, 실린 게 노동신문이고, 또 그 내용의 내용을 좀 짚어보면, 대남 사업을 총괄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어요. 좀 어떤 의도일지, 북한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게 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세 가지 점에서 저는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노동신문입니다. 노동신문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대남 담화 같은 경우는 조선중앙통신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우리민족끼리 같은 매체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신들은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민들이 보지 못하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메시지를 어디에 던졌다라고 타깃팅해서 보내는 그런 매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뜻밖에도 노동신문에 게재를 한 거예요. 노동신문은 일반 주민들이 보는 곳이거든요. 즉 일반 주민들이 보는 곳에 바로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주민들한테 알린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이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눈에 들어요. 나는이라고 해서 이 김여정이 나 자체를 드러낸다면 나는 무엇이 싫어. 그러니까 이 말리는 뭐보다 그냥 못 본 척하는 표현은 못하지만 어쨌든 자가 싫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 사회는 그렇게 주어를 드러내서 하는 것은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밖에 없어요. 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가 어떤 생각이 든다, 나라는 어떤 주체를 얘기하는 거. 그런데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나는 무엇이 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그만큼 위상이 거의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급이나 다름없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남측의 메시지, 그리고 미국 측의 메시지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북한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김여정 부부장이 나서서 이렇게 남한을 어떤 핑계 삼아서 이 대남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그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 김여정의 경고 보면은 굉장히 내용도 살벌합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던 김여정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 과연 예전에는 어땠는지 우선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마음 많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렇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화사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김여정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여정, 김정은 이런 백두혈통에 뭔가 이런 어떤 의중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혹시 김정은의 다음 행보가 대남 행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착한 비서 김여정에서 권력자 김여정으로 정체성을 좀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북한에 있겠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동생이 김영주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부수상 자리를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있지는 않나 싶은데 김정은의 어떤 향후 행보가 사실은 굉장히 관심사죠.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저번에 비료공장 나오고 한두 차례 나왔다가 다시 사실 굉장히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향후에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 문제인데 지금 사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어려운 국가는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상황은 아주 치명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때 북한도 일정의 이제 출구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게 해도 한국과 즉 남한과의 관계 속에서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용이할 수 있겠다. 뭐 이런 판단하에 지금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한번 접근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김여정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군사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 매우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ICBM이다 뭐 이런 건 사실 한국을 지향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미국을 위협하는 것인데 미국도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트럼프 같은 경우 지금 자국 시위대한테도 뭐 일종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연방군이죠.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이 도발한다면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을 초래할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북한도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중하게 움직여야 할 시점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북한은 최근 며칠간 굉장히 예민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요. 네네. 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게 어쨌든 북한이 내부 상황 또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부를 좀 단속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무엇 하나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앵커님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그러니까 이 경제 상황이 돌아가는 건 중국을 제외하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모든 물자들을 교역을 하고 이 교역이 공식적인 교역도 있지만 밀교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해서 제일 먼저 중국과의 국경을 닫은 게 북한과 러시아입니다. 그럼 북한은 이 자신들의 의료 체계가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국경을 막을 수밖에 없었고 중국과의 국경을 막는 것이 지금 거의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3개월 동안에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떨지는 사실 뭐 상상할 수가 있죠. 충분히.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 대북 제재 때문에 어려운 속에서 코로나19 때는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타겟책 그러니까 주민들의 동요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야 남한이 우리한테 약속을 어떻게 안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서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동요를 일간 잠재우려는 효과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의 대응을 좀 보면은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통일부에서는 이제 관련법을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저번 주에 저희가 얘기를 나눴지만 뭐 재산 다툼 얘기로 나눴지만 김홍걸 의원은 본인의 1호 법안으로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또 통합당에서는 이거는 소위 김여정 하명법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논란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전 좀 궁금한 거 이게 입법 과정에서 만약에 추진이 된다 하면 전혀 논란이 없는 건가요? 논란이 있죠. 표현의 자유의 문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이제 강력하게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법안의 조문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할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딱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북의 실상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대북 전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글을 뿌리는 탈북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내용적인 문제를 또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통합당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그 표현을 좀 뭐 강하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맥락을 통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 하는 거지? 대북정단에 문제가 있었다면 예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안 하고 있다가 왜 지금 김여정이 얘기하자마자 4시간 만에 통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준비를 하는 거지? 이 흐름은 뭐지? 과연 이거 김여정이 북에서 요구해서 만드는 법이 이게 맞아? 라는 어떤 야당의 어떤 이런 비판들은 저는 충분히 귀 기울여서 들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께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신지. 그렇죠.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통설이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 사실은 전단을 뿌리는 과정에서 북한이 사격을 했고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사실은 그 상황에서 종결이 됐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그것이 확대됐다 그러면 사실 우발적인 전쟁의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김포시 시민들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 1월 달에 재판에서 사법부가 사실상 이것을 저지하는 것이 즉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결을 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을 뭐 채택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탈북민 단체가요, 6월 25일에 또 100만 장의 추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아까 하신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대법 판결은 해도 된다가 아니라 했던 것에 대한 이 판결이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당시에 파주에서 그것을 했는데 당시 탈북민이 소송을 건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규제하고 당시 그 경찰이 아예 못 들어가게 한 것에 대해서 이 대법원에 이제 올렸고 대법원이 일단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 규제는 당시 상황에서 이 주민들의 어떤 위협,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용 가능하다라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한 거지. 앞으로 어떤 법을 만들 때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그 판례 때문에 어떤 법들이 모두 다 가능하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단체가 100만 장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냐? 별로 효과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도 양평이라든지 관악산이라든지 이런 쪽이 더 많이 지금 남한 쪽으로 오는 것이지 북한 쪽으로 가다가 돌아오는 게 더 많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를 마치 불법을 저지를 단체로 미리 상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규제를 할까라고 지금 이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면 통일부가 이걸 하죠? 예를 들어 환경 문제라면 지자체가 환경 문제로 과태료를 묻든가 하는 것이지 통일부에서 이걸 하는 건 통일에 대한 그러니까 대남 정책적으로 이 단체가 불법적이다라고 미리 상정을 하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설득을 해본 적이 있나요? 혹시 뭐 박상학 대표를 불러서 설득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과정도 없어요. 그저 법 만들어서 빨리 규제하는 것. 이거는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첫 번째는 설득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장소는 없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논란과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속내까지 짚어봤습니다.